이번 수업에서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중에 지오메트릭 그리고 포화성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파트 2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과 포화성 디스트리뷰션도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특히 네트워크 모델링이나 아니면 큐잉, 대기 행렬 이론 이런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확률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내용에서 두 가지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제가 예제로 들었던 사항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우리말로는 기하 분포 이런 정도인데요. 일단 지오메트릭이라는 그냥 표현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느냐? 베르놀리 트라이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서 성공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로 성공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올 때까지 던진 총 베르놀리 트라이얼의 횟수, 그 넘버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 x이다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공할 때까지 시행한 횟수가 바로 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번은 던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만에 성공할 수도 있고, 딱 n이라는 특정한 숫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런 자연수 형태인 정수의 집합이 바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의 표본 공간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파라미터는 무엇이냐? 결국 베르놀리 트라이얼이니까요.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 그 P가 되고 요 P에 의해서 모든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자, 확률 분포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확률 값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K번째, X가 K란 얘기는 K번째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총 K번을 던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K-1번째까지는 계속 연달아 실패합니다. 얘네들은 다 서로 독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K번째에서 P라는 확률로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1-P의 확률로 총 K-1번 반복이 될 거고 마지막 한 번은 P의 확률로 발생이 될 테니 그거를 다 연달아 곱한 형태. 그게 바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분포다. 이때 이 K 값은 1, 2, 3, 4 이렇게 자연수의 범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모델도 계산해낼 수 있겠다. 평균과 분산도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일단 평균은 P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분산은 이렇게 이제 값이 계산이 되는데, 자, 평균의 의미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는 횟수가 지금 중요한데요.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하죠. 3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은 3번 던져서 한 번 정도 성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균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평균 3번 던지면 한 번 나온다? 그 확률 값의 역수가 바로 평균의 의미가 되는 거죠. 딱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의미와 실제 수학적으로 유도되는 값이나 똑같습니다. 베리언스는 약간 직관적인 거랑 값은 딱히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베리언스라는 건 확률 변수 값이 얼마나 넓게 분포할 수 있게끔 나오느냐라는 의미인데, 자, 만약에 P라는 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시다. 1에 가깝다. 1에 가깝다는 얘기는 한 번이나 두 번 만에 대부분 성공하겠죠?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1 아니면 2 주로 이런 값만 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아요. 그 얘기는 P가 1에 가까울수록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으니까 분자는 0에 가까워지고 분모도 1에 가까워진 상태. 어쨌든 분자가 굉장히 0에 가까워지니까 이 자체가 0에 가까워져서 베리언스가 작다, 그 의미가 이해되죠. 반대로 이번에는 P가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성공할 확률이 작아요. 그러면 한 번 만에, 두 번 만에 또는 수십 번 만에 성공하고 이런 이 성공하게 되는 첫 번째 성공할 때까지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성공할 확률이 작으면. 그러니까 P가 작으면 베리언스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P가 작다는 얘기는 분모값이 작아지고
분자는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그러면서 분모가 작아지니 이 분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는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자체로 보게 되면 P라는 이 파라미터 값에 성공할 확률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의 값 또는 베리언스의 대략적인 값의 모양이 요 계산된 값과도 잘 일치한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요 수식으로부터 한 번 더 분석해 볼 수도 있겠다. 유도하는 과정은 일단 여기서는 뭐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예를 볼까요? 요건 이제 예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우리가 어쨌든 성공할 때까지 시행한 횟수의 개념인데 주로 네트워크 같은 서버 이런 시행하는 횟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 서버, 뭐 이를테면 무슨 뭐 수강 신청하는 서버라고 할까요? 그런 서버에 여러분들이 접속하려고 할 때 접속을 시행하는 횟수 첫 번째 했는데 굉장히 이제 꽉 차서 접속에 실패하죠. 또 다음에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 이제 여러 번 접속을 시행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접속을 시행해서 몇 번 만에 성공했느냐, 그 시행한 성공할 때까지의 횟수가 확률 변수로 표현이 된다면 이런 예가 대표적인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한 가지다. 물론 이제 완벽한 전제는 내가 이전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경우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시행할 때도 또 실패한다, 성공한다에 전혀 영향을 안 줘야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온라인 수강 신청 같은 시스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서 먼저 수강 신청하고 계속 약간 이제 접속 숫자가 좀 줄어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가정을 내가 이전에 시행한 것이 그 다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그 횟수에 대한 모델링은 가능하고 이럴 때 그 의미가 첫 번째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까지 시행한 횟수이니 바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의미랑 상통한다. 이렇게 되죠. 자, 참고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이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시행하는 횟수가 너무 많으면 사실 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 서비스 시스템 자체도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몇 번 이내에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뭔가 확장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확률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n번 정도 최대한 트라이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두 번만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 한 맥시멈 한 n번, 예를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이내에 성공하게 될 확률이 최대한 99% 정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확률값에 따라서 계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1, 2, 3, 4, n까지 시행하는 횟수들의 총합이 결국 0.99 이상이 되면 우리가 최대 n번까지 시행했을 때 억세스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99라는 퍼센트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 서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이 n이라는 값과 이 p라는 값은 서로 이제 연관이 될 텐데요. 특히 이제 p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 n은 이 p의 값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서버에서의 우리가 어떤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접속하는 어떤 확률 모델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0.7로 갖고 있다. 그랬더니 한 세 번 만에 접속하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하죠. 그럼 이제 P가 높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P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디자인을 할 때, 확률적인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이런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그젠플도 비슷한데요. 실제 이건 이제 네트워크 이런 이제 과목들에서 자주 내는 시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수신할 때 보통 이제 패킷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넘기고요. 그 패킷이라는 데이터가 상대방 쪽으로 잘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잘 받았다. 먼저 그런 이제 뭔가 어크라고 하는 어쿠나이즈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가 일정한 시간 안에 안 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패킷을 보내야 돼요. 아, 제대로 못 갔구나. 그래서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를 할 때 보내고 그 다음에 잘 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해당하는 어크나리지를 또 받고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신이 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의 구조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서送신했을 때 첫 번째로 잘 송신될 때까지 몇 번을 내가 트라이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의 중요한 또 어떤 디자인 구조가 되겠죠. 그때 내가 몇 번 트라이를 하느냐, 그 트라이한 횟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따지게 되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죠. 분명히 우리의 네트워크 서버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보낼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성공해서 어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그 횟수가 몇 번이 되느냐, 몇 번까지 보내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설계하게 돼요. 아까 이 n처럼 최대 3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송신하고 여전히 그래도 어커나레지를 못 받으면 실패한 것으로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몇 번을 사실 송신하고 있는지 모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네트워크, 이 데이터 송수신 관계를 설계할 때도 이런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모델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하 분포에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내용인데요. 앞에 있었던 지오메트릭 그리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하고는 달리 굉장히 독창적인 확률 분포 모델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정의를 하자면 어떤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에 베르놀리 이벤트,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죠. 그런 이분법적인 베르놀리 이벤트가 성공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번 발생했느냐, 그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할 때 우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요. 자, 베르놀리 이벤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에 몇 번 발생했느냐가 확률 변수이니까 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 발생하고 두 번 발생하고 쭉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무한히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표본 공간은 0부터 시작해서 쭉 무한히 가는 정수값이네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발생한 그 횟수값, x값이 발생할 것이냐는 사실 시간 간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시간 구간이 짧으면 뭐 0번, 1번 이렇게 될 거고 시간 간격이 계속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카운트한다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 간격에 굉장히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시간 간격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서 확률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는 앞에서는 우리가 주로 P라는 확률값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포화송에서는 확률값 P가 아니라 그냥 요 람다라고 하는 형태의 확률값이 나와요. 물론 P가 연관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확률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바로 요 람다라고 하는 형태의 파라미터고요. 결과적으로 람다라는 파라미터는 뭘 의미하느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 즉 주어진 시간 동안에 평균 몇 번 발생한다. 그 람다 번에 해당하는 람다가 바로 평균이에요. 이 파라미터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모델의 핵심이다. 어떻게 되느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돼요. 자, K번 주어진 시간 동안에 K번 발생할 확률은 무엇이냐? K 팩토리얼 분의 이 람다의 K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런 굉장히 독창적인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가져요. 우리가 앞에서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릭은 직접 유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수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포화송의 분포는 만들어낸 수학자의 이 확률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약간의 어떤 극한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도되고 만들어지긴 했었는데요. 우리는 일단 이 수학적인 형태의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자.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람다이고요. 신기하게도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분산도 구하면 람다입니다. 요거를 이제 평균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테일러 시리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적용해 주면 되는데 그러한 유도 과정이나 증명은 다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 일단
요 확률 분포의 형태가 이런 독특한 형태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화송 분포에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은 뭔가 이벤트, 성공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이냐, 그거를 살짝 계산해 보면 1 이상이니까 사실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 기호에 해당하는 무한 급수를 해줘야 될 텐데요. 반대로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거를 해보면 1에서 0을 대입한 값, 뭐 람다 0, K승은 0이고 0팩토리얼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승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됩니다. 요걸 이제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랑 요 좀 주어지는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한 똑같은 형태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미리 한번 봐줄 필요가 있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요 확률 개념이랑 연관성이 있다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일단 이런 확률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일단 잘 눈여겨 봐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유형인데요. 어떤 톨게이트 스테이션, 톨게이트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자동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1분 동안에 그 톨게이트 전체 이 구역으로 1분 동안에 차들이 도대체 몇 대나 들어올까? 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로 베르놀리 이벤트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한 대씩 들어오면 그 한 대 한 대 카운트한 횟수를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하면 요게 하나의 일종의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1분 동안에 차량들이 이제 뭐 몇 대가 들어올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톨게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1분 동안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를 보고 차들이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는 뭐 톨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 그런 서비스 시간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차들이 너무 오랜 동안 대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큐가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을 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톨게이트의 작은 이런 입구들을 또는 이 톨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지점 점원들을 몇 명을 배치해야 될지, 몇 개를 오픈해야 될지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 하나의 간단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사항은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항상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디펜던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톨게이트로 몰려들은 차들은 서로 간에 이 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저 차가 나중에 오고 서로 간에 여기 톨게이트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서로 영향받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립성이 많이 부여되면 될수록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모델에 좀 더 이제 잘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다. 비슷한 이그젠플 하나 더 들어보면 은행 같은 데나 우체국에 1시간 동안에 이제 뭔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1시간 동안에 뭐 은행에 입장에는 그러니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사람이 몇 명일까? 그 사람의 숫자 이거를 확률 변수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2명, 3명이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 요 하나를 생각한다면 업무를 보는 사람들 각각은 서로 모를 테니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될 거고 그러니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벤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톨게이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은행원 점원이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큐가 있을 텐데
당연히 너무 길지 않도록 은행 점원들을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해야 되겠죠. 물론 자동차 톨게이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원이 한 명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뭔가 평균적인 서비스 레이트가 있어요. 뭐 한 명 처리하는데 1분이 걸린다, 2분이 걸린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또 평균적인 서비스 레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시스템을 설계할 때 쓰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 뭐 완벽하게 이게 정확한 시스템 설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의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지금 내가 드는 요 이그젠플이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람다라고 하는 이 평균 값은 무엇이냐? 10분 동안에 은행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의 평균적인 숫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은행에 아니면 특정한 시간대에 10분 동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쭉 관찰해서 그 평균적인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값이 바로 람다예요. 경험적으로 실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비스 레이트라는 것은 한 명의 은행원이 이제 사람을 다룰 때 몇 분 정도 걸릴까? 뭐 이제 이런 개념일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한 명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한 명 이제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10분 걸립니다. 평균.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평균은 10분이라고 가정하죠.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 람다라는 평균 값도 10분이라는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포화성 분포의 값도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딱 10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원을 배치하고 하는 이런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숫자는 3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3명까지가 95% 정도 이내의 확률로 큐가 생겼으면 좋겠다. 만약에 4명, 5명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95% 정도가 3명이고 4명이 되는 확률은 훨씬 더 이제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바로 이제 이런 용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Q가 3명이고 현재 1명을 처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5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맥시멈 Q 3명을 넘어가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맥시멈 Q 3명을 넘어가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일단 확률 변수 X 값이 5명 이상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들어오게 되는,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확률이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 확률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이내가 되도록 해서 굉장히 이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5%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 먼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람다가 주어져 있으니 이제 현재 주어진 람다를 가지고 이 값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라는 값이 결국 서비스 레이트에 해당하는 값이니 이것은 주어진 것일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레이트를 늘려서 뭔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설계해야겠구나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지금 서비스 레이트라는 값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10분과 10분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이제 바로 나온 거고요. 이 두 개, 요 한 명 처리하는데 10분 걸리는 것과 10분 동안에 몇 명이냐 이런 이제 숫자들이 좀 약간 어긋나게 되면 서비스 레이트까지 고려해서 이제 요 5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바운더나 이런 바운더에 해당하는 확률값이나 아니면 이 값이 만족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서비스 레이트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확률적인 모델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서비스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 큐잉 모델로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었고요. 0과 1 또는 석세스와 페일루어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확률 분포라고 했었죠. 그때 중요한 파라미터는 바로 성공할 확률, 발생할 확률 P였어요. 이 P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시행을, 인디펜던트한 시행을 반복해요. 반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성공이 몇 번 됐을까, 또는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나 시행했을까, 이런 각각의 이슈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확률 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총 n번 시행해서 과연 석세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를 표현할 때 이항 분포가 됐고요. 중요한 파라미터가 바로 n과 p였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계산했고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성공의 경우가 나올 때까지 총 몇 번 시행을 했느냐, 시행한 횟수를 우리가 확률 분포로 만들었는데, 그때 파라미터도 바로 p였어요. 그리고 바이노미얼과 지오메트릭은 우리가 직접 유도할 수도 있었죠. 자, 세 번째인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타임 인터벌이라는 시간 간격 동안에 평균적으로 몇 번 발생한다 라는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베르놀리 이벤트 발생이 몇 번 됐느냐,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표현할 때 쓰는 확률 모델이라고 했죠. 중요한 파라미터가 바로 이제 p 대신에 람다라고 하는 값을 썼는데요. 사실은 주어진 시간 t랑 p가 주어지면 발생할 확률 p에다가 주어진 시간 간격 t를 곱하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몇 번 발생한다. 그래서 이 람다는 p 곱하기 주어진 시간 간격 t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람다가 완전히 p랑 무관한 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럴 때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뭐 네트워크의 서비스 또는 무슨 큐잉 이론, 그러니까 대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런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확률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그젠플로 들었고요. 이 주어진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파라미터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런 확률 분포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화송 같은 그런 확률식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파라미트릭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런 파라미터들이 그 확률식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라미트릭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이런 수식들이죠. 두 개 바이노미얼과 지오메트릭은 우리가 직접 유도할 수 있었고, 포화송 같은 경우는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념은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고, 수학자가 만든 어떤 수렴하는 형태의 값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요 파라미트릭한 확률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 자,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서 정말 뭐 톨게이트나 은행 시스템 사람들이 몇 명 들어오고 차들이 몇 대나 들어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표현한다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 대 들어올 확률, 두 대 들어올 확률, 세 대 들어올 확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쭉 관찰해서 그냥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경험하고 측정할 때마다 바뀌겠죠.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하나의 확률값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잘 들어맞을 것으로 수학적으로 표현된 수학적인 모델을 쓰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요거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톨게이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분 동안에 차들이 몇 대 들어오는지 많은 시간 동안에 관찰해서 람다라는 값만 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톨게이트의 차량이 한 대 들어올 확률, 두 대 들어올 확률은 그냥 요 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어떤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이런 확률 분포들인데, 이런 것들에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확률 분포를 쓰겠다,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라미트릭 모델링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다음에 설명하게 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더더욱이 이런 파라미터들이 중요하고 그런 파라미트릭 모델링의 개념이 더 잘 적용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 유형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 쭉 정리를 했고요. 좀 이제 이런 구체적인 평균과 분산을 유도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